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베트남 생활 블로거입니다. 베트남에서 사망교통사고 현장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현재도 베트남 교통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개선이 되기는커녕 점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현지인들 역시 교통사고가 일단 나면 목숨을 잃는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을 정도로 베트남에서 교통사고는 일상에서 가장 큰 공포 그 자체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베트남에 여행을 왔거나 한 달 정도 잠깐 생활하는 경우 현지의 실제 교통 상황을 잘 모른다면 외국인으로서 위험에 더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크고 작은 교통사고는 워낙 흔해 한국에서 살다 보면 누구라도 한 번쯤 겪을 수 있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베트남에서는 사소한 교통사고에도 소중한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오늘은 외국인으로서 제대로 알기 어려운 베트남 사망교통사고에 대해 집중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참고하시어 베트남에 온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집에서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믿고 따라오시죠. 출발합니다. 2023년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한 해 14,000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중 사망자는 하루 평균 20명 이상이며 연간 7,300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는데요.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한국의 3배 가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한국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구급차, 경찰차, 보험회사 차량들이 차례로 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구조요원에 들것에 실려 교통사고 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것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만약 베트남에서 동일하게 교통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 주변 좌우 앞뒤 자기 속도 그대로 빠르게 움직이는 차량들로 꽉 찬 상황에 구경꾼에 빙 둘러싸여 다 찌그러진 차 안이나 오토바이라면 그 푹푹 찌는 더위에 2~3시간 길바닥에 누워있을 각오를 해야 하는데요.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에 2~3시간 그냥 서 있기만 해도 현기증이 나고 탈수 증상이 오는 마당에 교통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어 한시가 급해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또한 베트남 교통사고에서 외국인이 생존하려면 스스로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현지에서도 생소한 외국인이 교통사고로 죽어가는 광경을 구경하러 몰려든 베트남인들에게 소리 지르며 공안과 앰뷸런스를 불러달라고 직접 요청을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함부로 몸을 움직이면 향후 심각한 후유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교통사고가 나면 가급적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게 좋은데요. 베트남에서는 배부른 소리입니다. 영화에서처럼 반파된 차량으로부터 다친 몸을 이끌고 온 힘을 짜내 즉시 차바퀴나 도로밖 그늘로 도착해야지 그나마 목숨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가 심각해 의식을 잃는다면 다시는 사랑하는 가족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도로가 워낙 혼잡해 차간 거리 자체가 없어 방어 운전을 할 수 없어 뒤에서 들이박는 치명적인 2차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대낮 35도는 아무것도 아닌 그 더운 날씨에 2~3시간 밖에서 더위에 노출된다면 일반인이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탈수 현상이 나타나 몸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는데요. 특히나 출혈이 있는 경우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조금만 더 일찍 병원에 이송된다면 충분히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베트남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의 소중한 목숨이 허무하게 사그러지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헬멧 정도가 안전을 위한 전부라 사고 시 모든 충격을 몸으로 받아야 하는데요. 또한 사고 시 몸이 어디로 튕겨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뒤에 따라오는 차량에 의해 치명적인 2차 사고로 이어지기 쉬워 오토바이는 사소한 접촉사고라도 결과적으로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쉬운 구조적인 문제를 띠고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선호하지 않고 대부분 자신의 오토바이로 이동을 하는데요. 이에 베트남에서는 3명이 되었던 4명이 되었던 상관없이 한 오토바이에 함께 타고 다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오토바이의 편리한 활용성에 집에 차가 있더라도 오토바이 역시 각자 한 대씩 다 있을 정도로 베트남에서 오토바이는 어릴 때부터 접하고 그들의 일상생활의 일부가 된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서나 주차가 가능하고 유턴, 역주행을 쉽게 할 수 있는 오토바이 운전 습관 그대로 자동차 역시 운전한다는 것인데요. 그 덩치가 큰 차량도 오토바이 운전하는 것과 동일하게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 등을 베트남에서 밥 먹듯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운전 습관은 하나같이 최악의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차량 운전자는 운전 습관이 잘못되었다는 인식 자체가 없을
정도로 최악의 운전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베트남 도로는 순환도로, 고속도로, 국도의 구분이 없어 더욱더 도로가 혼잡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는데요. 하노이, 호치민 등 일부 대도시에서는 컨테이너 차량과 대형 트럭의 도심 진입을 막기도 하지만 실제 제대로 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도심에서도 산만한 대형 트럭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안 그래도 복잡한 도로에 승용차, 오토바이, 대형 트럭, 무단횡단을 하는 행인들이 뒤섞여 교통사고가 안 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간거리 확보는 기본이지만 워낙 도로가 차량과 오토바이로 인해 이미 과포화된 상태라 차간거리 유지 자체를 할 수 없어 베트남에서 방어운전은 정말 다른 나라 이야기입니다. 도로가 워낙 복잡하여 운전을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접촉사고가 나기 쉽고, 접촉사고로 인해 오토바이가 도로에 넘어지면 바로 뒷차량이 피해자를 덮쳐 심각한 피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또한 열악한 도로 환경도 교통사고 사망률을 높이는 데 한몫 크게 하고 있는데요. 거리에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만한 보도나 길을 건널 수 있는 육교 역시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보행자를 지켜주는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 자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길을 건너려면 어쩔 수 없이 목숨을 걸고 무단횡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횡단보도가 있더라도 중앙분리대로 끊기는 곳도 많아 길을 건너려면 결국 위험천만하게 어른 허리 높이의 중앙분리대를 넘어야 하는데요. 이걸 넘고 있으면 베트남에 사는 것에 대한 현타가 절로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외국인만의 배부른 생각이고 일상이다 보니 평소 위험하다는 인식 자체가 없으며, 베트남 사회 전반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은 베트남 사망교통사고를 더욱더 부채질하는 1등 공신입니다. 밤이 되면 길가에 가로등 역시 많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도로가 어두컴컴하며 차량들은 자신들의 편의만을 위해 상향등 켜는 것을 선호해 길을 건너는 사람들이나 행인들은 차량 불빛에 놀란 고라니처럼 눈부신 상향등 불빛 때문에 길을 걷다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뭔지도 모르고 차에 치이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베트남 도로는 보행자 우선이 아니라 차량 우선이므로 운전자는 보행자가 보인다면 일단 정지를 하거나 서행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피하겠지 하는 마인드로 운전을 하는데요. 이에 도로에 사람이 보이거나 신호가 바뀌어도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지 않고 그냥 밀어버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베트남에서 한번 부딪혔다 하면 대형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베트남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면 한국처럼 누군가가 119에 신고하고 나를 도와주러 와주겠지 하는 기대를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교통사고는 베트남에선 워낙 흔해 사고 현장 근처에 있는 행인들에게나 조금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해 줄 정도지 웬만한 대형 사고가 아니면 뉴스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교통사고 현장에 피해자를 도와줬다고 하더라도 용감한 시민상같이 국가에서 따로 포상을 한다거나 사회적으로 그 공로를 인정해 주지도 않아 베트남에서 교통사고는 그저 단순히 남일일 뿐이므로 교통사고 시 누군가에게 적극적인 구호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타인을 위해 공안에게 신고를 한 경우 오히려 교통사고 목격자로 공안한테 낙인 찍혀 교통사고 참고인으로 아무런 보상 없이 사건 해결이 끝날 때까지 강궁서에 들락날락 계속 출석을 요청해 본인 생업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이미 수많은 주변 경험으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처럼 적극적으로 교통사고에 나서는 것은 극히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베트남에서는 사고가 나면 신고조차도 잘 하지 않으며 피해자 스스로가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웬만큼 심각한 사고가 아니면 주변에서 대부분 모른 척하며 각자 제 갈 길을 가는데요. 정말 큰 사고가 나서 피해자가 여러 죽고 교통 흐름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정도 되어야 한참 있다가 공안이 어디선가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베트남도 사고가 났다면 사람들이 모여드는데요. 한국과 다른 점은 적극적으로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사람이 죽어가는 광경을 보러 온 구경꾼이 대부분이란 점입니다. 사고가 나서 정신도 하나 없는데 구조 요청을 직접 해야 하는데요. 몸은 부서져라 꼼짝할 수도 없이 아픈데 영어도 안 통하고 베트남어도 못하는 상황에 외국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러 온 주변 구경꾼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광경은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만약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한다면 사망자 주변에 피가 흥건하게 고이고 미간상에도 무척 안 좋기 때문에 주변 가게나 집에 집집마다 하나씩은 다 있는 조악한 대나무 돗자리로 대충 시신을 덮어주고 일반적으로 집안에 조상을 모시기 때문에 흔히 가지고 있는 향을 피우는데요.
베트남에서는 지나가는 행인이나 운전자들이 사망자의 시신을 보고 소액의 지폐를 망자의 노잣돈에쓰라고 두고 가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에 아주 작은 소액 지폐가 길거리에 보여도 현지인들 대부분은 그 소액 지폐의 출처를 알기 때문에 부정탄다고 거리에 소액의 지폐가 보여도 그냥 두고 잘 죽지 않는 특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선 도로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있다고 하면 난리가 나겠지만 베트남은 주변 피가 흥건히 고인 채 그저 돗자리를 덮어놓은 시신을 길바닥에 짧게는 한두 시간, 길게는 반나절까지 방치한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며칠 전 근처 구경꾼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20대 여성의 시체를 거리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구두를 신은 다리가 다 보일 정도로 몸을 짧은 거적대기로 겨우 덮어놓고 여성의 가족들이 운구를 위해 병원 구급차를 기다린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가족들이 사온 시신 앞에 놓은 하얀 국화꽃은 외국인인 저로서도 숙연해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타인의 구조에 대한 인식 부재와 당국의 안일한 늦장 대응은 바로 지금 베트남 전역에서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수많은 생명들이 치료 한번 제대로 못 받고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절차상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요. 교통사고가 나서 정식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 공안이 기본적으로 해당 교통사고 차량과 오토바이를 전부 압수해 가기 때문에 사고와 관련된 금전 문제, 피해 보상 문제가 전부 해결되기 전까지는 차량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베트남인들 역시 갑자기 차량과 오토바이를 압수당하면 기본적인 생계 유지가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라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 해결하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단 교통사고로 누군가가 죽는다면 합의금조로 기본 한국돈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베트남 물가 수준을 감안했을 때 기둥 뿌리가 뽑히는 금액을 피해자 가족에게 지불해야 법정 구속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누군가 치여 피해자가 죽었다고 인지한 경우에도 막대한 합의금이 두려워 시신 자체를 수습을 하지 않고 뺑소니를 칠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뺑소니를 치더라도 도주 증거를 확보할 CCTV도 많지 않고 공안들 역시 뺑소니 사고에 대해 별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는데요. 오히려 공안은 범인을 찾는 데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 범인을 잡지 못하고 피해자만 남고 사건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뺑소니 검거율도 무척 낮아 시 외곽에서 교통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들은 대부분 사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뺑소니를 치는 것이 베트남에선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베트남 음주운전 역시 베트남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데요. 베트남에서는 술을 마시는 것이 다른 어느 동남아 국가보다 보편적입니다. 밤낮 없이 일상생활에서도 술을 마시는 경우가 무척 많고 특히 연말연시나 결혼식, 장례식, 생일, 승진, 퇴사 등 조금이라도 개인적으로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과음을 하고 그냥 운전대를 잡거나 오토바이 운행을 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법규는 비교적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이 느슨한 편인데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베트남 음주운전 처벌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로 한국이나 일본 기준 0.03%보다 더 높은 상황이며 음주운전 단속 역시 보유주기식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음주운전의 빈도가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베트남 교통사고는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일단 사고가 났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무척 높으며 이에 따른 음주로 인한 사고 역시 처벌이 두려워 뺑소니 비율 역시 계속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위험천만한 상황에 베트남에 잠시 여행을 와서 베트남인들 다 탄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 오토바이 렌트를 해서 타거나 현지인처럼 겁없이 함부로 무단횡단을 따라한다거나 자동차 운전을 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벼랑으로 내몬다고 보시면 됩니다. 베트남에서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라도 내게 일어날 수 있음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이동이 필요한 경우 가급적 그랩 등 차량을 이용하시는 것이 악명 높은 베트남 사망 교통사고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사망 교통사고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베트남에 대해 좀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